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로뉴스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검찰의 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검찰의 회유와 강압적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술자리 회유를 통해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수사관들이 특정 음식을 제공하며 회유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러한 회유가 반복되는 동안 검찰이 진술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압박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회유와 진술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조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예.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된 이후에도 피의자를 계속 검찰로 불러냅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세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심우정 있기 검찰총장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했던 말씀드리기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저도 있습니다. 몇 번이나 불러냅니까? 뭐 사안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이나 불러낸 적 있어요? 글쎄 뭐 여러 차례 불러낸 적도 있습니다. 기소되고 그렇게 불러내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기소되고 그렇게 불러내면 안 되죠. 그래서 몇 아니, 번이나 불러낸 것 같아요. 그 피고인이 자, 그러면 예.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도 예. 기소하고도 피의자들을 불러냅니까? 검찰청으로? 기소하고 네. 그 사건과 관련돼서 불러내거나 하면 그 조수의 증거 능력이 뭐 배척될 떨어지죠? 때도 있고 하지만 별건이나 다른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불러서 조사를 자. 계속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화영 증인은 언제 기소됐습니까? 22년? 2해 전, 그러니까 지금 네. 2024년이니까 22년 10월? 10월 13일인가 네. 그때 기소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출정 기록을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111번 불려나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상 됩니까? 저게 기소는 22년 10월에 됐는데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구치소에서 받은 기록이에요. 111번 불려나가요. 박상용 검사실에 66회 불려나가고요. 공수처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김성태는 1월부터 7월까지 139회고요. 이러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건이었어요. 싹 없어졌잖아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건은 어떻게 된다요? 저는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혐의 아예 처리된다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고 치고 들어왔던 검사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22년 10월 14일에 기소한 사람을 작년에만 111번.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6월 18일 일요일. 자, 아까 연어도 사오고 짜장면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뭐 등등 소주까지 먹었어요. 검찰총장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검사실에서 피의자들을 공범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글쎄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때 구치소에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검사실에 어제 들어가서 알고 안양교도소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구치소에서 밥을 못 먹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가 됐는데 일요일날 왜 불러내요? 일요일날 불러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밀린 거예요. 6월 18일날 자, 잘 보세요. 노란 거 보세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러지 마라 검찰.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김성태 6월 18일 1시 11분 출문, 박용천 1시 11분 출문, 이화영 1시 11분 출문. 다 어디로 갔어요? 1313호.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진술 갈등을 넘어 검찰과 정치권 간의 심각한 갈등과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날이 연어 먹고 술 먹고
파티한 날입니까? 그렇게 기억합니까 혹시? 저는 뭐 전화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만 본다면 제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저렇게 그 다이어리에 적어놨는데 제가 그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그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그 부분을 네. 파쇄해 버렸어요. 수감 중에 왜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기소까지 다 한 사람을. 이러니까 인권 탄압이고, 아니 죽이고 싶은 사람은 저렇게 함부로 인권 다 해집어놔도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검찰의 해명은 더욱더 큰 의심을 낳으며 불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체 검찰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김국훈님, 자 영상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거는 필리핀에 있었던 30여 분짜리 핵사전이에요. 영상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이나 비밀 만찬이에요, 경기도에 대한 비밀 내용은 만찬.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급측 사람들이랑 인사들은 다 만나요. 극도로 말을 뭐 공식 아끼는 행사 모습입니다. 비밀 만찬이에요, 비밀 만찬. 술을 왕창 취했어요. 좋아서 난리 났어요. 저러고 가서 리오남을 만났다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리오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검찰이 리오남이 들어왔는지 필리핀 공항으로부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서 김국훈 대표께서 가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빼면 그거 조작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조작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많은 검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훌륭한 검사들을 먹칠하면 안 돼요. 박상용 검사 이거 조작 아니에요? 이 조작이 수도 없이 많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안부수 딸에게 김성태가 집을 제공한 거 보여줄게요. 집을 보여줄게요. 적어요. 가서 찾아왔어요. 안부수 딸에게 김성태가 집을 제공합니다. 아빠 짐 거의 다 옮겨야겠지요. 다 나와요, 카톡에. 저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카톡 주고받은 안부수 딸의 관계자, 안부수의 관계자가 다 내놓은 거예요. 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의 직권남용을 비판하며 박상용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사위는 앞으로 검찰 간부와 증인들에 대한 강제 출석 명령까지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사건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대납한 대북 송금 의혹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 북한의 접촉과 협의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쌍방울 그룹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수사 중 이재명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의 진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강압적이고 회유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술자리와 진술 맞추기 과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사 중 특정 음식을 제공하며 관계자들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이 조서와 진술을 반복해서 수정하도록 압박했으며 이를 통해 검찰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 세미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 번복이 발생했으며 이는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의 주요 전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여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대립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탄핵 절차를 추진하며 검찰의 직권남용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은 단순한 뇌물과 외환법 위반 혐의를 넘어서 검찰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시험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정치권과 사법체계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재판과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과연 검찰은 이 사태를 어리석게 끌고 갈까요? 아님 현명하게 대처할까요? 궁지에 몰린 조작검찰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뻔해 보입니다. 정부의 충실한 견으로 편하게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자 하는 이런 공무원들, 특히 국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최후의 새드엔딩만 남았습니다. 팩트로뉴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논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팩트뉴스와 분석을 받아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